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른 사람들의 바이크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다가 발렌티노 로시의 은퇴 소식을 접하고 모토GP 최고의 선수를 기리기 위해 초고속 프리미엄 이탈리안 스포츠 바이크 리뷰가 아닌 덜덜거리는 클래식 바이크 리뷰 준비한 익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바이크들은 얼마 전부터 제 눈을 사로잡은 클래식 바이크들인데 바로 로얄 엔필드의 2기통 형제 인터셉터 650과 컨티넨털 GT 650입니다. 특히 인터셉터 650은 영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면서 2020년 6월에는 영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바이크에 오르기도 했고 작년 1년 동안 영국에서 미들급 바이크 중에 제일 많이 팔린 바이크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로얄 엔필드에게 있어서는 신뢰도랑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숙제로 보입니다. 로얄 엔필드도 이 부분을 의식한 듯이 모든 인터셉터와 컨티넨털 GT 바이크들이 6시간 걸리는 1007개의 체크포인트를 거치는 품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워런티 기간도 3년으로 내놓았습니다. 야심차게 로얄 엔필드가 자신의 평판을 뒤집기 위해 내놓은 바이크들이 시장에 나온 지 3년 정도 된 시점에서 인터셉터 650 그리고 컨티넨털 GT 650에 대한 해외 전문가, 리뷰어들의 반응과 평가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직접 타본 바이크들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시승기 대신에 해외 오토바이 전문가, 기자 및 유명 유튜버들의 평가와 반응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엔필드는 영국에서 1901년도에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오토바이 회사이고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문구류 그리고 총기류를 만들던 회사인데요. 총기류를 만들던 역사로 인해서 오토바이도 대포처럼 만들고 총알처럼 나간다 라는 슬로건을 쓰게 됩니다. 전통 있는 영국 회사이지만 1970년도에 경영난으로 영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엔필드 인디아라는 인도의 자회사가 살아남아서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계속 만들다가 1999년도부터 다시 로얄 엔필드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인도산이잖아 라는 생각에 내구성에 대한 의심이 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로얄 엔필드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바이크를 생산해 오면서 인도 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와 동시에 저가 부품과 원시적인 프레임 때문에 장고장도 많고 핸들링이나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로얄 엔필드는 젊은 인재인 시다르타 라를 CEO로 고용하면서 천천히 회사의 항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로얄 엔필드는 2015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오토바이 레이싱 부품 제조사인 해리스 퍼포먼스를 인수하고 2017년도에는 영국의 레스터셔에 연구 개발 센터를 만듭니다. 해리스 퍼포먼스는 여러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에서 많은 성공을 이룬 유명한 회사이고 특히 오토바이의 차대를 만드는 데 전문적인 회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2018년도에 로얄 엔필드가 발표한 모델이 바로 인터셉터 650과 컨티넨털 GT인데요. 해리스 퍼포먼스와 함께 영국의 로얄 엔필드 개발팀이 디자인한 바이크들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유튜버이자 모토 저널리스트인 라이언 클러프딩어는 컨티넨털 GT를 평가하면서 로얄 엔필드에게 새로운 해가 뜨고 있다라고 묘사하면서 로얄 엔필드의 수년간 투자와 개발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인터셉터와 컨티넨털 GT를 칭찬했습니다. 인터셉터와 컨티넨털 GT는 6단 기어의 648cc의 미들급 공유냉 트윈 2기통 엔진으로 47마력을 가진 바이크이고 스틸 브레이크 라인, 슬리퍼 클러치, 피렐리 팬텀 타이어, 브렘보의 인도 자회사인 바이브레 브레이크 등등 여러가지 스펙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클래식 바이크인 만큼 디자인과 스타일링 그리고 핸들링과 내구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마이클 리브스는 인터셉터 650에 대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레트로 바이크로 인터셉터 650을 꼽았고 엄청난 마력이나 전자장치는 없지만 레트로 바이크답게 평균적인 속도에서 느낄 수 있는 주행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평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의 라이언 클러프딩어도 컨티넨털 GT에 대해서 기어박스가 부드럽고 정확하며 일제 바이크들을 넘어설 정도라고 극찬했고 바이크의 안정적인 차대 구조와 가격대에 맞지 않을 정도로 좋은 순정 타이어로 인해서 핸들링 또한 매우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MCN의 게러스 에반스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인터셉터를 타면서 장기적인 리뷰를 진행했다고 하며 내구성에 대해서 스포크드 차륜으로 튜브 타이어를 사용해야 돼서 타이어 펑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같다는 점과 가끔 기어박스에서 중립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빼면 내구성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고 리뷰를 진행하면서 주변의 로얄 엔필드 오너들 사이에서도 내구성으로 인한 불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오토바이 의류회사에서 바이크 평론하는 에런 트라벨도 인터셉터에 대해서 핸들링도 좋고 소리도 좋고 가격도 좋은 바이크라며 인터셉터는 우리의 최애 바이크 중 하나라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바이크 매거진 MCN은 인터셉터의 단점으로 인도의 도로 상태에 초점을 맞춘 물컹한 서스펜션으로 인해서 어려운 코너링을 하거나 속도 있게 와인딩을 하면 부드러운 서스펜션 때문에 바이크가 힘겨워하는 게 느껴진다는 점과 이 외에도 조금 단단한 좌석, 상대적으로 비싼 정비 비용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뷰에서 MCN은 인터셉터에게 별점 5점 만점에 4점을 내렸고 내구성 또한 4점 평점을 내렸으며 인터셉터 650에게 최고의 레트로 바이크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2020년도에 브레이크 칼리퍼 부식 문제로 일부 히말라얀, 인터셉터, 컨티넨탈 차량 리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로에 뿌려진 염분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는 없는 것 같지만 일부 바이크들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레트로 바이크로서 가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격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진 바이크라는 평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핸들링이나 성능 또한 훌륭하고 심플하고 클래식한 바이크 디자인에 더불어 정비하기도 쉽게 되어 있어서 커스텀 바이크에도 적합하고 하나둘씩 개조해 가거나 튜닝을 하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뿌리를 가진 회사이다 보니 영국 소비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바이크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긍정적인 평가들이 영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북미에서는 아직 로얄 엔필드 매장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엔 할리 형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장기적인 내구성 또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평이 많은데요. 다만 금속이나 크롬으로 된 부품들이 많다 보니 녹슬지 않게 관리는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염화칼슘이나 도로의 이런저런 찌꺼기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난 속도나 바이크의 성능을 느끼는 라이딩보다 날씨 좋은 날 영국의 클래식한 레트로 감성을 느끼며 마음 편하게 달리기에 최적화된 바이크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클래식 바이크 경쟁사인 트라이언프와의 가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아주 매력적인 바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리브스는 인터셉터에 대해서 다른 바이크들처럼 레트로한 외형만 가지고 안에는 스포츠바이크 엔진을 장착했다거나 수십 가지 전자기기가 달려있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오토바이크 자체라는 점에서 진정한 클래식 바이크라고 표현했고 저도 그런 부분이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면 하남 매장에서 시승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로얄 엔필드의 2기통 형제들 인터셉터 650과 컨티넨탈 GT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익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